한가원의 다이아 이야기 1편. 다양한 가족이 이루는 아름다운 이야기 다이아. 오늘 첫 시간이네요. 부부는 가장 가깝고도 어려운 관계입니다.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타인이 만나 가족을 이루는 일이니까요. 어쩌면 사랑만큼 상대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마음이 중요할지도 모르죠. 뻔한 말이지만 그렇기에 부부간의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게 아닐까요?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부부 동반 상담을 받았던 토파즈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 중반에 결혼해 자녀 하나를 두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늦은 나이에 서둘러 결혼했고 남편과 전 서로를 잘 모르는 채 덜컥 부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와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 걷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우리 부부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엇나갔고 아이가 태어나면서는 자연스럽게 각방을 썼습니다. 남편과 저는 불편한 침묵과 싸움을 반복했어요. 상처를 주고받으며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가 4살 되던 해 놀이터에서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이유 없이 때리는 걸 목격했습니다. 놀랐던 전 아이를 데리고 유로 상담을 전전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어요. 반포기 상태로 별 기대 없이 집과 가까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우리 아이의 심리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인 우리 부부에게 있었어요. 저는 자녀를 위해 남편과 나를 위해 계속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시작하며 일기를 쓰게 되었어요. 일기를 쓰면서 제 감정을 돌아보고 치유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같은 해에는 남편과 함께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저를 위해 어려운 결심을 한 거예요. 상담 선생님의 중재 아래 남편과 저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질문지를 통해 솔직한 내 마음을 남편에게 전달도 했고요. 꽁꽁 숨겨왔던 남편의 마음도 알 수 있었어요. 마치 상담 선생님이 끊어졌던 우리 부부의 소통을 다시 이어준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한 방을 쓰기로 했고요. 무엇보다 저는 상담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했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학원 입학과 청소년 상담사 3급 시험 응시 그리고 보육반장 지원이라는 작은 목표가 생긴 거죠. 실제로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보육반장으로 일하게 되었고요. 보육반장으로 일하면서 예전에 저같이 어려움을 겪는 엄마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삶에는 새로운 활력이 생겼고 자신감도 되찾았어요. 아직도 종종 남편과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자식 키우는 일이 내 맘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은 예전보다 조금 더 현명하게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분들도 상담에 용기를 내길, 새로운 기회의 문을 두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을 용기 있게 풀어간 토파즈님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이아였습니다. 다양한 가족이 이루는 아름다운 이야기 다이아. 최근 육아에 대한 아빠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아빠들의 육아휴직 신청도 늘었고요. 다음은 육아휴직을 경력의 기회로 만든 자수정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휴직 중인 아빠입니다. 아내는 출산 후 회사로 복귀했고요. 아내와 상의 끝에 제가 육아휴직을 쓰기로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회사에 알렸을 때 반응은 엄마는 어디 가고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냐였어요. 눈치는 조금 보였지만 그렇게 제 본격적인 육아일기가 시작됐습니다. 역시 육아는 쉽지 않았습니다. TV 속 아이들은 그저 귀여워도 실제 육아는 전쟁이었거든요. 청소를 해도 끝이 없고 아이는 계속 울고 밥 먹이고 나면 또 밥해야 하고 정신없는 하루의 반복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문득 육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다른 육아 아빠들이 모여있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지역 육아 아빠들의 오픈 채팅방이었는데 사람 수가 꽤 많았어요. 다들 어디 숨어있던 건지 반가운 마음으로 서로 수다도 떨고 정보 교환도 하고 어쩌다 보니 인생에 대한 깊은 이야기도 오가게 되더군요. 자연스럽게 오픈 채팅방을 정식 모임으로 개설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모임 이름은 자기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아빠가 되자 라는 의미에서 모두의 아빠 모임으로 정했어요. 어느 날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선생님이 우리 모임을 찾아오셨어요. 선생님의 소개로 아버지 자조모임 지원 사업을 알게 되었고 우리 모임은 사업의 지원을 받아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장소도 대여하고 놀이용품도 받고 좋은 프로그램들도 소개받았거든요.
심지어는 모임 현수막까지 제작해 주셨습니다. 모임이 거듭되니 다른 육아 아빠들과도 끈끈한 우애를 다졌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내 아이가 커가는 시간이 함께 있다는 거죠. 곧 육아휴직이 끝나고 회사로 복귀하겠지만 센터와 함께했던 육아 모임의 경험은 제게 소중한 경력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사연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아이랑 더 놀아야 하거든요. 네, 이번 사연은 평범한 아빠의 비범한 육아휴직이네요. 세상 모든 부모들이 가족과 함께 행복하길 바라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이아였습니다. 다양한 가족이 이루는 아름다운 이야기 다이아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벅찬 일들이 연달아 생기기도 하죠. 그럴 때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이아 세 번째 이야기 아이돌봄 서비스로 육아의 어려움을 극복한 사파이어님의 사연을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게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바로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쌍둥이 임신에 저희 가족들은 2배로 기뻐하고 행복했습니다. 기쁨도 잠시. 임신 소식 다음날 암 진단을 받았어요. 임신 중엔 수술이 어려워 아이를 포기하라는 권유도 받았죠. 하지만 전 제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고 힘든 시간 끝에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그 사이 첫째 아이는 어린이집에 입소했어요. 쌍둥이를 무사히 출산했지만 매일 전쟁 같은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첫째 아이 등원시키는 것도 힘든데 어린 쌍둥이까지 돌봐야 하니 몸이 모자랐어요. 두 아이가 동시에 울면 저도 정말 눈물 한 바가지 펑펑 쏟고 싶었으니까요. 암 수술은 다가오고 새 아이가 걱정됐습니다. 특히 첫째 아이는 어린이집 적응 시간이 길어졌어요. 갑자기 생긴 두 아이에 정신이 없어 첫째 아이에게 다소 소홀히 한 것 같아 미안해지더군요. 하루하루 아이들 걱정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매일 힘겹게 육아 전쟁을 벌이던 때 지인이 전문가가 우리 집에 직접 와서 자녀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권유했었습니다. 내가 수술을 위해 부재 중일 때 선생님이 정성껏 아이들을 돌봐주실까? 많은 걱정이 머리를 스치고 갔습니다. 돌봄 서비스 신청 첫날 우려했던 것과 달리 선생님의 첫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선생님은 아이를 만나기 전에 손 청결을 신경 쓰시고 옷도 갈아입으셨죠. 선생님의 세심함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돌봄이 선생님은 젊은 엄마인 저보다 최신 육아 교육에 더 밝으셨어요. 아이들 발달에 따라 장난감도 다르게 주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며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돌보셨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돌봄이 선생님은 양성교육과 실습은 물론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인적성 검사와 건강검진도 받고 계셨어요. 덕분에 전 안심하고 아이를 선생님께 맡기고 수술을 받으러 갈 수 있었어요. 오랜 치료로 아이들을 한날간 만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최근 사진을 받아보니 엄마의 부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밝았어요. 아이들은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과 돌봄 속에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육아전쟁, 그리고 예상치 못한 암수술.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저와 아이들은 배로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때 선생님이 따뜻하게 감싸주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까지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자녀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부모들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저처럼 여유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파이어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고비를 넘겨오신 만큼 더 행복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참, 꼭 건강하시고요. 다이아였습니다. 가족이 이루는 아름다운 이야기 다이아 네 번째 시간입니다. 형제란 무엇일까요? 꼭 혈연이 아니어도 서로를 친구 이상으로 소중히 여기고 함께한다면 형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은 외동인 아이에게 많은 형제를 선물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루비님의 사연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하나를 두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40의 나이에 시험관을 통해 첫 아이를 어렵게 얻었습니다. 둘째를 꼭 갖고 싶었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았어요. 형제가 손을 잡은 모습을 보면 눈이 가고 임신에 좋다는 약과 음식은 모두 먹어봤죠. 노력에도 불구하고 둘째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동육아 가족 품앗이를 알게 되었고 그 길로 프로그램을 신청하였습니다. 공동육아 가족 품앗이는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각자의 재능과 장점을 살려 학습 활동, 체험 활동을 함께하는 그룹 활동이더군요.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도울 수 있어 외동아이를 키우는 우리 가족에게도 다른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첫날 저와 제 아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7가족을 만나 인사를 나눴죠. 그렇게 우리는 공동육아 가족 품앗이를 참여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동화책도 읽고 견학도 가고 전래놀이도 하면서 말이죠. 부모들이 매주 돌아가며 그날 활동과 수업을 진행했는데 수업은 언제나 알차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가득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함께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며 즐겁게 활동했습니다. 한 주 한 주 회차가 거듭되고 나니 어느덧 아이들은 형제처럼 돈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품앗이 안에서 약속과 규칙을 배우는 건 물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멋진 추억들을 쌓아갔습니다. 우리 아이는 외동이지만 품앗이 안에서 형제 간의 우애와 소중함을 알게 되었답니다. 또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많은 사람이 함께할 수 있도록 공동육아 나눔터를 제공해준 덕분에 우리 공동육아 가족 품앗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도 있었죠. 아이가 혼자여서 외로울 거라 고민하는 부모가 있다면 꼭 공동육아 가족 품앗이를 권하고 싶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제게 그랬던 것처럼요. 네, 이번 사연도 잘 읽어보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성장한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의 아름다운 우애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이아였습니다. 다양한 가족이 이루는 아름다운 이야기 다이아. 사람에겐 3번의 골든타임이 온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골든타임의 기회를 잡는 것도 큰 행운이 아닐까요? 다음 사연은 결혼 후 한국으로 건너와 좋은 기회를 통해 골든타임을 맞았다는 58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이민자인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한국에 오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모든 게 낯설었거든요. 차 안 공기, 집으로 가는 길, 앞으로 살아야 할 집, 그리고 제 남편. 낯선 곳에서 적응해야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 성격이 무뚝뚝한 터라 제 마음을 털어놓을 곳도 없었거든요. 타지에서 외로운 생활 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젠 아이를 위해서라도 꼭 한국에 적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친정언니 동서 맺어주기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센터 담당 선생님의 추천으로 결혼식에서 언니를 처음 만났는데 처음엔 어색해서 서로를 보고 웃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어쩐지 그 어색함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다음 날 제가 먼저 언니에게 어제 너무 설레고 감동이었어요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를 계기로 언니와 저는 차츰 친해지게 되었어요. 서로를 깊게 알아가고 자주 왕래하는 사이가 되었죠. 언니는 제 말동무이자 친언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학교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때조차 언니가 나서서 해결해줬습니다. 복잡한 행정 업무들을 언니가 함께 해주니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언니는 제 고민을 항상 들어주었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응원해줬습니다. ITQ, 한글 자격시험, 바리스타, 동화 구연 등의 자격증도 언니의 응원과 지지 덕분에 해낼 수 있었어요. 가장 많이 달라진 건 제 마음이죠.
예전엔 못해요 라고 말했던 것도 해볼게요부터 하게 되었어요. 또 나의 공부를 도와주고 아이도 돌봐주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도 갖게 되었고요. 언니는 내가 웃으면 그것 봐 웃으니까 예쁘잖아 라고 말해줍니다. 언니는 내게 웃음과 행복을 찾아준 사람이에요. 언니를 만난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골든 타임입니다. 우리 식구 앞으로도 예쁘게 살겠습니다. 언니네 식구들과 함께요. 네, 두 사람의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58님의 빛나는 시간을 응원합니다. 다이아였습니다. 다양한 가족이 이루는 아름다운 이야기 다이아 그 7번째 시간입니다. 부모에게 힘이 되는 건 무엇일까요? 아마 부모는 내 아이의 웃음에서 가장 큰 힘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아이의 행복을 생각하면 다시 일어서게 되니까요. 다음은 터키 성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와 둘이 살고 있는 아빠입니다. 아내가 떠난 뒤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공공근로 일을 하며 젖먹이를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았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젖먹이 아이는 어느새 어엿한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와 더 넓은 곳에서 새로운 꿈을 꾸기 위해 낯선 곳으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이 생겼어요. 바로 집에 보일러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였죠. 추운 겨울 꼼짝없이 아이를 찬 바닥에 재워야 할 판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어려운 우리 가족 사정을 듣고 선뜻 보일러 기름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고마웠던 전 센터와 인연을 계속 이어갔죠. 어느 날 센터에서 제게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했습니다. 가족 역량 강화 나들이, 가족 사랑의 날, 무드 등 만들기. 저는 아이와 추억을 하나씩 쌓아가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늘 부족한 아빠라서 미안했는데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니 얼마나 힘이 나던지요. 8월에는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인 우리 가족의 행복한 여름 캠프도 다녀왔습니다. 숲속 글램핑장에서 또래와 뛰노는 아이가 정말 즐거워 보였어요. 저는 아이와 기상 미션도 하고 사진도 찍고 물놀이도 했습니다. 캠프 늦은 밤에는 모닥불 근처에 부모만 모여 이야기도 나눴어요. 서로의 고충을 나누며 서로를 공감하고 지지하는 시간은 제게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아찔한 순간도 어려웠던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아이가 정말 큰 힘이 되어준 것 같아요. 제가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일어설 이유가 있다면 바로 제 아이의 환한 웃음이니까요. 그렇기에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용기를 내 문 두드리길 정말 잘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네, 이번 사연도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생각하며 다시 일어선 터키 성님의 용기를 지지합니다. 다이아였습니다. 다양한 가족이 이루는 아름다운 이야기 다이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방법이 없어 막막함을 느낄 때가 많을 겁니다. 이번 사연은 비양육자의 사업주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다는 에메랄드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협의 이혼 후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저는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매달 지급받기로 했지만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남들보다 유복하게 키울 수는 없어도 적어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두 아이를 위해서 저는 꼭 양육비를 받고 싶었어요. 저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건 시간과 비용이 정말 많이 필요했거든요. 저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찾았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해서 인용 결정을 받았어요. 인용 결정을 받은 저는 전 배우자의 사업주에게 연락해서 법원 결정에 따른 이행 청구를 요구했죠. 하지만 사업주는 그는 일용직이라 건강보험 자격 취득과 상실이 잦다라면서 양육비 지급이 어렵다는 말만 했어요. 결국 양육비 청구를 포기해야 하나 싶었는데 다행히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이미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통해 그 사람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파악했더군요. 이 조사 사실을 토대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저 대신 사업주의 주장을 반박했어요. 급여 명세서를 요청하고 직접 지급 명령에 따른 지급 요구서까지 발송해 줬습니다. 보름 후 결국 전 배우자의 사업주로부터 양육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었어요. 이후 매월 그 사람의 급여에서 장래 양육비가 이행됐습니다. 양육비 이행은 아주 당연한 건데 참 마음고생이 많았어요. 덕분에 두 아이와 저는 다시 내일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에메랄드님이 양육비를 받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 고생하셨을 텐데 앞으로 두 자녀와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이아였습니다. 다양한 가족이 이루는 아름다운 이야기 다이아. 어느덧 9번째 시간입니다. 배워서 남주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움이 나도 다른 이도 이롭게 한다면 더욱 가치 있기 때문 아닐까요? 다음 사연은 선배로서 후배 결혼 이민자의 한국 적응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페리도트님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 한국으로 건너온 결혼 이주 여성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적응해야 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알게 되었고 센터 선생님께 많이 배우고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선생님 덕분으로 한국에 적응하고 나니 제게도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바로 저처럼 초기 한국 생활 적응이 막막할 후배 결혼 이주 여성들의 멘토가 되는 것이죠. 저는 센터 선생님의 추천으로 멘토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대했던 첫 수업날, 강의실에는 이미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결혼 이민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교육은 하루 6시간씩 강행군으로 진행되지만 모두 힘들어하는 내색 없이 반짝거리는 눈으로 수업에 임했습니다. 수업 내용은 무척 다양했어요. 한국어가 서툰 입국자에게 가르치는 방법과 입국 초기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떠올리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두가 앉아있는 앞에서 수업 시험까지 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마치 제가 후배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며 성공적으로 수업 시연을 마쳤습니다. 선생님은 제 수업 시연을 꼼꼼하게 보시고 조언해 주셨어요. 여기서 끝이냐고요? 우리 교육생들의 열정은 20회 수업에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여서 우리 교재와 교육안에 대해 결혼 이민자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결혼 이민자의 생생한 경험담이 오가는 토론이 활발하게 이어졌어요.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경험들이 모여 교재를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은 배워서 남주자예요. 우리의 꿈은 결국 우리 같은 결혼 이민자들의 초기 적응을 도와주고 함께 미래를 그리는 일이니까요.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만난 선생님, 모든 교육생,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더 공부하고 더 나누는 꿈이요. 네, 열심히 공부해서 후배들을 돕겠다는 생각이 정말 빛나는 사연이네요. 마음 고운 페리도트님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다이아였습니다.
다양한 가족이 이루는 아름다운 이야기 다이아 10번째 시간입니다. 대개 법은 어렵게 느껴지고는 합니다. 내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인데도 말이죠. 특히 그 나라의 언어가 서툰 이민자라면 법이 더욱 멀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이번 사연은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고 아이들과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살아간다는 엠버님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홀로 양육하는 결혼 이민자입니다. 이혼 후 저는 두 아이를 양육했지만 비양육자인 전 배우자는 제게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한국어가 서툴다 보니 저는 양육비를 주장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혼자 나서기엔 양육비를 받아내는 과정이 까마득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 학교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 아이가 학교 수업을 힘들어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어찌나 아이에게 미안하던지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양육비를 꼭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찾았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는 저의 서툰 한국어에도 귀 기울여 제 상황을 들어주셨고 친절하게 답변해 주었죠. 상담 후 긴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했으나 전 배우자는 매번 양육비 이행을 회피하며 송달을 받지 않고 지급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 해 한 해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도 포기할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양육비 이행 관리원은 오히려 그런 저를 북돋아주며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었습니다. 이후 법원에 감치 재판을 신청했고 그해 감치가 결정되었습니다. 감치 사건 진행 중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사실 조회를 신청해 전 배우자가 보유한 예금 계좌에서 채권 압류가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어야 할 양육비의 약 80%가 추심되었고요. 나머지 미지급 양육비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두 건의 채권 압류를 진행하였고 결국 나머지 양육비까지 모두 추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감치 결정 송달 전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고 나니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해냈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받은 양육비로 자녀들에게 더 나은 거주지를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생긴 자기 방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리고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제게 다문화 가족 지원 포털 다누리를 안내했어요. 다누리를 통해 제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 콘텐츠로 학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막막함 끝에서 희망을 볼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저도 아이들도 한국에서 오래오래 희망을 꿈꾸며 행복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려운 순간들을 잘 이겨내고 자신의 권리를 찾은 엠버님을 응원합니다. 다이아였습니다.